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주택 가격이 과연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에서 많은 주택 공급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곧 아파트의 가격, 즉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관련 업무들을 하면서 20년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 생각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지 또는 아파트 청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이제 공급되게 될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러한 주택 공급의 확대 방안들이 발표가 되면서 향후에 많이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택의 가격, 즉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이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많은 언론이나 뉴스, 기사 이런 데서 보면은 수치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30만 호가 공급이 될 것이다, 이만큼이 공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누누이 계속 해 가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현장. 그리고 이 현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현장이 중요하고 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20년을 부동산 관련 업들을 하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의 심리가 결합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수치만 맞춰가지고 주택을 공급했을 때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 아마 벌써 10번, 20번은 넘게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금리, 그리고 또는 양적 완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믹스가 돼서 이 부동산은 샘물과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향후에 주택 공급이 많아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거는 정말 부동산을 현장에 대한 감을 알고 있고 부동산을 실전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웃을 얘기죠. 부동산은 생물과 같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항상 제가 상승을 얘기하지도 않고 하락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시장, 심리와 금리와 이런 여러 가지 공급과 수요에 대한 데이터 기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실무에서 20년 동안 제가 필드에서 경험한 제 경험에 따른 생각을 공유한다면, 주택이 안정화가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제가 23살 때부터 부동산을 해가지고 저를 많이 찾아왔던 지인들만 봤을 때 이제 주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근데 주택을 이제 살려고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성배야, 주택 가격이 너무 싸, 이거 사야 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주택 가격은 비쌌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2012년도,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2년도까지 이제 침체기를 맞으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굉장히 하락기였고 조정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오는 저를 찾아온 사람들도 야,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비싸다, 이거 사야 되냐,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런 주택 공급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제 생각을 얘기한다면, 이 주택이 양질의 주택들이 많이 공급이 된다면, 그리고 소유의 형태로 공급이 된다면 주택 가격들이 안정화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급되는 물량들 중에 임대 물량들도 많이 배정이 돼 있죠. 그리고 지분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100% 소유의 형태가 아닌 이제 지분형의 주택들도 같이 공급이 돼요. 그리고 이 주택들은 서울 핵심 지역에 물론 있는 곳들도 있지만, 예정되어 있지만 서울의 물량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대학교 많이 짓는다고 서울대학교 가기 쉽습니까, 여러분? 대학교를 100개를 지어요. 100개를 짓는데 서울대학교 가기가 쉽냐는 거예요. 경쟁률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항상 가치가 있는 그 아파트, 그 입지의 아파트들의 가격은 유지를 하고 가격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도 굉장히 주택가격을 폭락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제 채널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친구들을 만나도 부동산 얘기를 안 해요. 제 친구들을 만나도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이 술을 먹어도 그 친구가 부동산에 대해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 제가 얘기를 해주지, 앞으로 부동산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제 생각을 좀 얘기해 본다면,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 서울대의 예와 같이 이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의 가격들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폭락론자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음마 아파트가 1억까지 떨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들도 그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은 안 사는 게 아니라 산다는 겁니다. 소유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택 구매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20억, 뭐 15억 하는 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1억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폭락을 바라보고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주택자분들이 더 미리 이 주택들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주택을 사서 수익을 남겼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집값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상승론이나 너무나 폭락론 한쪽만 치우쳐서 절대 그런 기사라든가 영상들을 보시지 마시고, 폭락론이라든가 상승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두루두루 보십시오. 두루두루 보시고 그분들의 경험을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수치만 가지고 그 사람이 부동산의 거래도 하나도 두 개도 해보지 않고, 또는 부동산 관련 지식도 없고 그냥 단순히 이러한 미스매치를 통해서 본인들의 그냥 생각만을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그만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하다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쪽의 편향적인 그런 색깔들만 보고 이게 100% 맞겠구나 하는 생각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집값이 이렇게 주택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안정화되겠느냐라고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신다면은, 이때까지 안정화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20년을 경험을 하면서, 부동산을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수백 건, 수천 건을 거래를 시켜줘 봤고, 지금은 중개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업무들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20년 동안 안정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경험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3기 신도시나 이런 주택 공급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모두가 다 내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안정화가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때도 반드시 무주택자분들이 있을 거고, 또 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지 않을 거고, 또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사지 않을 거예요. 그때도 주택이 많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주택 사기가 쉽느냐? 비쌀 겁니다. 여전히. 그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도 제 영상들을 보고 이제 불안하지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너무나 불안하다. 내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좀 불안하다.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렇게 주택 공급들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계약을 잘 한 건지,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들이 뭐 3채, 4채, 5채를 투자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주택을 매입했다면 불안해 하시는 게 맞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살 집 하나를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마련을 하셨다면 절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한 채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땅바닥에서 잘 수 없잖아요. 주택이 아무리 남아 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 집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는,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여러 가지 채널들이나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제 얘기는 조언은 참고만 하시면 돼요. 제가 20년 동안 느낀 것은 주택 가격이 쌌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을 가지고 소유하지 못한 자와 또는 소유한 자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소유한 자들은 항상 자산의 이득을 받고 그리고 주거의 안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유하지 못한 자,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월세나 전세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살았던 임차 시장에 있었던 분들은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2년마다 지금 이제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되면서 4년까지는 가능하지만 하여튼간은 그 임대차 기간이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주택 가격이 만약에 떨어질 것이냐, 이 본질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주택 가격이 만약에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나 안정을 취하는 게 좋다고 보고, 이제 3기 신도시나 이런 주택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부 안정화는 될 수 있겠죠. 일시적인 타임에 많은 그 공급 물량들이 있다면 분명히 안정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들은 국지적일 뿐이라고 보여지고,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의 가격들은 지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아파트는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핵심적인 일부의 사람들만 그런 아파트를 소유의 형태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치화를 해가지고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 많은 물량들이 공급될 거니까 마치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나쁘다고, 그런 분들의 얘기가 절대 나쁘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얘기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예전에도 뭐 1997년도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있긴 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폭락이나 가격의 큰 폭의 하락 조정은 크지 않았다, 시기가. 그리고 항상 주택의 가격들은 안정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올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2008년도나 그럴 때 제가 이제 경매를 그때 많이 했을 때 많이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경매로 주택도 사주고 청약으로도 뭐 주택을 마련해주고 이제 미계약분 물량들도 소개를 많이 시켜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택을 사거나 했던 사람들은 지금 자산 가치가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았던 주변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살면서 전세를 계속 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동산을 제가 투기를 조장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가져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가격이 떨어지는 그 칼날 같은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9만 명의 소중한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마 무주택자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주택을 구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무주택자 분들이라면 주택을 반드시, 지금 정부에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들한테. 이런 다주택자들한테 취득세 중과라든가 또는 양도세 또는 가점제라든가 추첨제에 대한 제약 사항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하는 거에만 너무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 주택이라고 하는 본질은 주택 가격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 주택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삶의 기반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의 화목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요건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주택에 대한 가격만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이면의 가치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가격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절대로 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저한테 주택 가격이 너무 떨어지지 않겠느냐, 많이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빠르게 처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런 정부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이거에 따라서 제가 빠르게 이렇게
액션을 하거나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자체를 그렇게 안정적으로 짜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제가 뭐, 큰일 났다. 밤잠을 못 잔다. 이런 경우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안정적인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일단 하시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시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이제 기반이 된다면, 이제 삶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올바른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